자, 역설적 의도는 거기 2번이 중요해요. 2번 별표 쳐놓으세요. 1번은 앞에서 저희들이 했었고요. 거기 빅터 프랭클이 나오죠. 이 프랭클은 실존주의 학자예요. 실존주의 상담 이론 뒤에서 배우는데 거기에서도 역설적 의도를 쓰거든요. 자,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행동이나 사고를 지나치게 과장하여죠.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과장하여 수행하도록 쓸게요. 수행하도록 함. 이것이 이제 역설적 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만족스러운 생활 양식으로 유도하게 되면 내담자는 그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포기한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상상하기 앞에서 했었죠. 바람직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끊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저는 2번째 초인종 누르기. 자, 초인종 누르기는 버튼 누르기, 단추 누르기 동의어들이에요. 그래서 단추 누르기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감정, 정서가 중요한 단어가 되거든요.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창조하는 것임을 깨닫도록 돕는데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자신이 원하는 정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자,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창조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방법이에요. 알게 함.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감정 정서적인 측면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행복 단추, 우울 단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3번 단추 누르기 기법은 내담자가 유쾌한 경험과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번갈아 가면서 생각하도록 하고 끊어요. 각 경험과 관련된 감정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의 목적은 내담자에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할지를 결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감정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려는 겁니다. 단추 누르기 기법을 통해서 아들러 학파는 내담자가 자신의 우울을 선택했으며 우울은 자기의 생각의 산물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을 예를 든 거예요. 자,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겪는 사건에서 우울 단추, 행복 단추 중 선택하도록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 정서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내담자 본인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돼 있는데 저는 3번째 끓는 물에 찬물 끼얹기가 있는데 스프에 침 뱉기를 하겠습니다. 스프에 침 뱉기. 자, 스프에 침 뱉기는 거기 나오는 대로 우리가 이제 내담자 행동 뒤에 숨겨진 어떤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행동이 부정적인 행동이에요. 부정적인 행동, 문제 행동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드러냅니다. 드러내어서 이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집단 상담에서도 쓰기 때문에 제가 집단원이라는 말 썼고요. 내담자가 상담자의 어떤 행동의 목적과 대가를 인식하게 하면 상담자는 바로 그 행동이 총체적으로 손해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내담자에게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내담자가 더 이상 손해되는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프에 침 뱉기는 개인을 이전의 행동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 침을 뱉으면 내담자는 그와 같은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거나 주저하게 될 것이다. 자, 내담자의 자기 패배적 행동 뒤에 감춰진 의도나 목적을 드러내 밝힘으로써 내담자가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기법. 그게 바로 스프에 침 뱉기입니다. 맨 아래 4번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담자의 자기 패배적 행동, 부정적인 행동이 되겠죠. 내담자의 자기 패배적 행동의 의도를
드러냄으로써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스포의 침뱉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포의 침뱉기는 여기 자기 패배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 간파, 자기 모습의 파악입니다. 내담자가 자기 비난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파괴적 행동, 비합리적 사고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목표를 이해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자신들이 열망하는 변화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거기 작은 따옴표에 밑줄 치세요.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자기 간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제부요. 내담자에게 치료 장면 외에서도 과제를 주어서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과제를 주어서 내담자가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기법이 과제 부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여기서는 4번이 되겠죠. 악동 피하기, 수렁 피하기가 있습니다. 악동 피하기, 수렁 피하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악동 피하기, 수렁 피하기는 상담자가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2번 별표. 자, 내담자가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패배적 행동 양상을 상담 장면에 가지고 오죠. 잘못된 가정도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정에 매달려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담자의 행동을 강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잘못된 가정, 내담자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기 패배적 행동을 거기 보면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내담자가 받고자 해요. 그러면 상담자는 여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패배적 행동을 인정하는 함정에 상담자가 빠지지 않는 기법입니다. 자, 내담자가 자기 패배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상담 장면에 가져와서 인정을 받고자 해요. 그런데 상담자가 그것을 인정하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동 피하기, 수렁 피하기입니다. 자, 만약에 인정해 줘버리면 자기 패배적 행동이 더 강화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게 상담자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마이더스 기법, 타인 즐겁게 하기, 스스로 억제하기 등 여러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제가 써드린 4가지 정도 기억하십시오. 4가지 정도 꼭 기억해 주시고 시험 문제에서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 행동하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CF 처리되어 있어요. 반대 행동하기가 있어요. 반대 행동하기는 게슈탈트 치료에서 쓰는 상담 기법이에요. 게슈탈트 치료에서 쓰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담자가 보이는 행동은 근저 어떤 기초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억압된 충동의 반대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평소 행동과 거기서부터 가로 평소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보도록 요구함으로써 내담자가 억압하고 통제해온 자신의 다른 측면을 접촉 동그라미, 이 게슈탈트 치료의 환경과의 접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접촉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접촉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억압하고 차단해왔던 자신의 측면을 이 반대로 행동하기를 함으로써 그 부분들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게슈탈트 치료의 기법으로 반대로 하기 또는 반대 행동하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게슈탈트 치료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게 됩니다. 아무튼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평소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평소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평소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억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함으로써 보다 더 이 자신이 억압해 놓고 차단해 온 그런 측면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여기 게슈탈트 치료의 반대 행동학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제3절 행동주의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행동주의 상담입니다. 자, 굴스타인이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여러분 행동주의 상담은 키워드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파블로프, 스키너, 손다이크, 왓슨 이런 학자가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죠. 자, 환경이 결정한다.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결정론 또는 환경 결정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R, 자극과 반응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동주의에서는 외부 자극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외적 자극이라고도 하죠. 외적 자극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외적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수정하는 게 주요 목표가 될 것이고요. 기법도 행동적 기법들을 많이 씁니다. 자, 행동적 기법들은 정말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보면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혐오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혐오치료. 그 다음에 홍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수법은 노출치료라고도 하죠. 노출치료. 자, 이 세 가지는 고전적 조건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화 기법이 있잖아요. 벌 기법이 있죠. 강화와 벌, 뭐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강화와 벌이나 토큰 강화, 토큰 강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강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조작적 조건화를 말해요. 행동 형성이란 것도 있어요. 행동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중간중간에 강화를 주면서 목표 행동을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성법이라고도 하고요. 조성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 조작적 조건화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법이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들을 조금 세팅을 해 드렸고요. 이 행동주의 상담은 아시는 대로 관찰이 가능한 행동이에요.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둬요. 행동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측정, 그 효과성 측정이죠.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효과성 평가가 용이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동주의 상담에 대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의 기본 철학 들어갑니다. 인간 행동이란 학습 동그라미, 학습과 환경 동그라미, 환경 조건에 의해 형성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담의 초점은 현재의 행동을 강조하고 과거의 심리적 작용이나 원인에 대한 접근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의 심리적인 작용 원인 뭐예요? 정신분석 상담이잖아요. 그것과는 좀 많이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왔는데 현재의 행동입니다. 현재의 행동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여기서 시점이 나왔어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 인간 행동은 거의 모두가 학습된 것이며 학습 과정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행동주의 상담은 학습 이론에 기초하여 끊어요. 내담자로 하여금 이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고 보다 적응적인 행동을 학습하게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글자로 행동 수정입니다.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결정되며 환경, 결정론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된 것으로 봅니다. 즉 인간을 환경적이고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운명론적이고 기계론적이다. 우리가 이제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이 자체가 운명론적이다. 그 다음에 기계론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명론적이고 기계론적인 인간관 이런 것들은 자극과 반응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1번 인간의 행동이 일정한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환경 결정론이죠.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외부 자극이 중요하다. 외부 자극이 여기서 환경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일정한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정한 법칙에 의거해서 자, 환경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 일정한 법칙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행동의 변수를 알 수 있으면 행동을 예언하고 수정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학습된 것이며 학습의 원리를 통해 인간 행동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론적인 특징입니다. 실험 연구 박스, 대개 행동주의 연구가 실험 연구였죠. 동물 실험 연구. 실험 연구에서 밝혀진 학습 원리를 심리치료에 적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끊어요. 측정 가능한 행동을 치료 대상 삼기 때문에 치료의 성과나 진전 정도를 여기요. 객관적으로 효과성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상의 원리 응용은 체계적 둔감화나 혐오 치료나 여기 홍수법이 되겠고요. 조작적 조건화 스키니의 원리는 긍정적 강화, 행동 조성, 자기주장 훈련, 토큰 강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기주장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주장을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을 잘 이겨냈다 그러면 중간에 강화물을 주죠. 강화물을 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자기 주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자기 주장 훈련이라는 것도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 주장 훈련, 이것을 자기 표현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주장 훈련을 자기 표현 훈련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행동주의 상담의 특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하면서 특징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행동의 동그라미, 상담 목표가 정확하게 설명돼야 되고요. 문제에 적합한 상담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상담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현재의 행동을 강조하며 과거사, 심리적인 작용의 기운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자는 능동적이면서 지시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상담자의 역할이 나왔어요. 상담자의 역할은 자, 내담자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능동적이면서도 지시적인 역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능동적을 다른 말로 적극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담의 목적 봅니다. 부적응 행동을 제거하고 바람직한 새로운 행동을 강화시켜 이를 습득하게 하는데 네 글자로 행동 수정입니다. 상담의 목표는 분명한 말로 서술돼야 되고 내담자는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자, 행동주의 상담은 내담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행동을 습득시키며 그 행동을 계속 강화해 주어서 행동 수정에 의한 자기 치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행동주의 상담에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요. 내담자가 기대하는 목표여야 됩니다. 내담자의 동그라미요. 자, 오른쪽에다가 상담자 X라고 쓰면 돼요. 상담자가 기대하는 목표가 아니라 내담자가 기대하는 목표여야 돼요. 2번,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이며 내담자가 달성한 목표의 진전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합니다. 자, 상담자의 기능 및 역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능동적이면서 지시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내담자가 더 효과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련가나 교사의 역할도 합니다. 자, 트레이닝을 해주는 훈련가,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고 가르치는 교사,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상담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인간적 관계는 강조하진 않습니다. 인간적 관계를 강조하는 게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에요. 로저스의 매우 협조적인 관계가 행동적 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돼야 됩니다. 협조적인 관계만 가로치면 됩니다. 자, 상담의 과정이 있습니다. 변화시킬 행동을 밝혀내고 이를 행동령으로 서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화시킬 행동을 표적행동이라 해요. 그래서 표적행동을 밝혀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하는 목표행동의 기초선을 정합니다. 기초선의 밑줄. 그 다음에 목표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배열하고요. 내담자에게 강화가 될 수 있는 자극과 사건들을 밝혀냅니다.
원하는 목표 행동이나 그 행동에 접근하는 행동은 강화를 해 나가고요. 목표 행동의 변화를 기록함으로써 치료 절차의 효과를 마지막에 평가하는 거예요. 효과성 평가가 마지막이에요. 상담의 과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치료 기법입니다. 별표 2개 정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체계적 둔감법이 나와 있네요. 체계적 둔감법. 대개 체계적 둔감법은 순서가 중요한데요. 불개입니다. 이완훈련, 불안위계 목록 작성, 그 다음에 단계적인 둔감화를 하는 거예요.